안녕하십니까. JPK 리얼티 대표 박혜준입니다. 2019년 5월 7일 어제 3기 신도시 3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3차 발표에 대한 예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방향의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다들 놀랐습니다. 원래는 이 지역이 광명의 시흥이나 하남의 간북 또는 고양 화전 또는 장양, 김포 고촌 이런 곳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이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 목적이 가격 안정, 주택 가격 안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광명이라든지 하남 간북 또는 고양 화전 또 김포 고촌 이런 곳들은 약간의 가격 호조들이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피해서 이 서민 살리기의 일환으로 또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주택 가격 안정의 일환으로 전혀 색다른 곳에 지금 가격 호조가 약한 곳에 지금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다. 현 정부 안에서는 이런 점들을 체크 포인트로 좀 가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거죠. 원래 30만 호 공급 계획이 그 9.13 대책으로 나왔었는데 일주일 만에 3만 5천 호에 대한 계획이 나왔고요. 또 2차로 15만 5천 호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9.23 대책 이후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나온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시로서는 고양 창릉하고 부천 대장동이 되었는데요. 이 두 곳에 5만 8천 호가 공급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 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곳들이 5만 2천 호가 되는데 서울권에 1만 호, 경기권에 4만 2천 호가 공급하여서 총 11만 호가 주택 공급이 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신 거죠. 그 중에서 이 중소규모의 주택 공급이 되는 곳들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관공서를 좀 개발해서 주택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군부지를 좀 개발해서 주택 공급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주로 이제 코레일 역창, 기지창, 철도 기지창들을 좀 활용해서 주택 공급해 간다. 서울에 개발되는 큰 지역들은 이런 이슈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거기서 좀 개념 다르게 보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는 법원 이전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사당역 복합환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관문도시 개발 사업과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동역 복합환생센터하고 동북권의 민간부지센터 같은 경우는 동북권의 경제력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슈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울에 있는 곳들은 이제 큰 이슈를 일으키기에는 주택 공급이 크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경기권 한번 눈을 돌려봐야겠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경기권에는 10,000세대 이상 공급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안산의 장상이라든지 또는 용인의 구성역 이런 곳들이 10,000세대 넘게 되는데 용인 구성역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일대의 개발 계획들은 많았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굉장히 궁금해하다가 이번에 이제 현실화시켜주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 두 구역 말고도 안산 신길 2구역에 7,000호가 생기고요. 수원 2구역에 또 5,000호가 생겨요. 그리고 광명 테크노에 4,800호가 생겼는데 이 구역들 총 5곳을 경기권에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창릉지구에는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1원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공급은 3만 8천 호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 구상안이 좀 중요하시잖아요. 개발 구상안 같은 경우에는 자족 용지로 조성될 면적이 41만 평이나 돼요. 이거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의 2.7배나 다다라는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 두 가지로 보시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지원 허브를 만들겠다고 하고 기업 성장 지원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원을 많이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호수공원도 등장시킬 계획이고요. 예전 34단 부지를 서울 숲 2배 규모로 도시 숲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일자리도 생기고 이 공원도 생기면 신도시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가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도시가 생겼을 때 가격 호재를 불러일으킨 요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통 호재이죠. 이 교통 호재를 또 한번 살펴봐 드린다면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고양선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선하고 연계시켜서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서부선 같은 경우는 서울대, 노량진역, 그 다음에 여의도, 신촌, 세전역까지 진행될 계획인데 이 서부선과 연결시켜서 고양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 향동 지구역, 그 다음에 창릉 지구 내에 3개 역을 연결하고요. 또 화정 지구역으로 이어졌다가 대곡역에 가시면 됩니다. 대곡역으로 이어지고 또 고양시청역까지 이어지는데 이 중에서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이 지나가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GTX A 노선과 대곡 소사선이 지나가는 굉장히 다양한 철도 노선의 복합체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통 호재를 줬을 경우에 여의도까지 25분이면 도착을 하고요. 용산까지 25분, 강남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호재로 인해서 이 고양 창릉은 추후에 이슈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문산 고속도로도 백석동까지 연결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창릉지구하고 이 제2자유로도 연결을 하겠다고 하고요. 화랑로도 확장을 해서 교차로 2곳을 지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사실은 창릉뿐만 아니라 향동, 또 수색, 상암 이쪽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노선이 나오는데요.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수색로나 월급검로의 입체화도 시키는데 계획이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창릉지구를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대장지구를 보셔야 되는데 이 창릉지구를 볼 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 창릉지구가 과연 추후에 이 삼성이 될까 운정이 될까 이 부동산 투자자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운정은 교통이 불편함으로 해서 성장을 못했던 신도시였고 삼성은 시기를 잘못 만나서 성장을 못했던 도시인데 과연 이 창릉이 지금 좋은 시기인가, 과연 창릉이 운정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갖게 될 것인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창릉 지구 내에 뭔가의 입주권이나 조합원분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창릉 신도시가 된 지역이 향후 5년이다 7년 후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기꺼이 향동 지구의 신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또 입지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수색 뉴타운, 수색 칭산 뉴타운 쪽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창릉지구나 향동지구의 성장은 수색 칭산 뉴타운의 성장을 갖고 올 수 있고요. 이 수색 칭산 뉴타운의 분양권이나 입주권, 새로운 아파트의 구입이 힘들다면 상암의 구축 아파트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시각이 있는데요. 이제 은평구하고 맞닿아 있어요.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가련동하고 같이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은평구 가련동, 구산동, 역촌동 이런 곳들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적인 부분들이 이 역촌동, 구산동, 가련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나 구축 빌라들, 또 나홀로 아파트들에게 또 도봉구, 도봉동에 입지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의정부로 조금만 한두 정거장 더 내려가면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의 생활 한계를 누릴 수가 있는데 도봉구의 구도심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림으로 인해서 약간 저성장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함께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대장지구도 함께 등장하죠. 3기 신도시에서. 부천 대장지구 보시면요. 이 위치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9호선이죠. 9호선 개화선역까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GS 동양 주유소, 여기가 지금 대장동이거든요. 대장동에서 이 개화선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약 7분 걸립니다. 7분. 7분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곳에 김포공항을 옆에 두고 입지하게 되는 신도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2만 세대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창릉지구와 마찬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부천도시공사하고 지방도시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함께 나서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도시공사가 나섰을 경우에는 신도시나 택지의 개발 속도가 좀 더딘데 반해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서면 좀 성장 속도가 좀 빨랐으니까 그 속도가 좀 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대장지구는 사실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하고 같이 맞닿아 있죠. 왕숙 1, 2하고 비슷한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 이 계양 테크노밸리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진행한 거야. 결국 이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장지구도 그 성장이 좀 더 빠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장지구에 대한 분석은요, 제가 이미 유튜브를 한번 찍었어요. 그 3기 신도시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부동산 프렌즈에 나옵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와 대장 신도시를 함께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기 신도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3번의 신도시가 나온 거예요. 노태우 때 1기 신도시, 노무현 때 2기 신도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3기 신도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신도시가 과연 노태우의 신도시가 될지, 노무현의 신도시가 될지, 결국 도시의 성장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지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면 그때의 상황들을 함께 더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보시면 되면, 신도시가 갖고 있는 가격 상승 동기부여가 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교통 호재가 있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자리 호재. 일자리 중에서도 고급 일자리가 좀 들어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장점을 갖고 있으면 가격 호재를 보았는데요. 이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보았던 곳은 광교를 더듬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가 고급 일자리가 들어와서 가격 호재를 보게 된 곳은 판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은 현재 상황이 이렇게 편리한 상황은 아닌데 입지의 호재로 인해서 좀 상승했던 곳은 위례신도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를 얼마 안 됐어요. 이때로 되돌아가 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를 잘 만나야지 신도시도 성장을 하더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 3기 신도시도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아시고 이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 대한 부동산 투자의 포인트를 읽어드려 보았습니다.